이번 시간부터 10장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래스는 C++에서 지원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 기능이고요. C 언어와 구별되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C++의 이제 클래스는 C 언어에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C++에도 있는 구조체하고 유사한 기능인데요. C 언어에서의 구조체가 변수들만을 멤버로 가질 수 있는 반면에 클래스는 변수와 함수를 모두 멤버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문법은 제가 지금 교재에 써놨는데 기본적인 문법은 이렇게 됩니다. 클래스라는 키워드 뒤에 클래스의 이름이 오는데 클래스의 이름은 이제 관습적으로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변수명을 만드는 것 같은 똑같은 식별제화 규칙을 따르고요. 변수명을 짓는 것하고 똑같은 규칙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습적으로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로 이제 클래스의 본체 부분이 오고 세미콜론이 반드시 이제 끝에 붙어야지 돼요. 이제 클래스를 이용을 하면은 기본적인 자료형들만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새로운 집합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원 평면상의 점유좌표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클래스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2차원 평면상의 점유좌표는 X좌표하고 Y좌표 두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W형 데이터 두 개를 지금 포인트라는 클래스, 지금 보면은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클래스명이죠. 클래스명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게 관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이라는 이거는 이제 접근 지정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콜론이 오죠. 지금 상태에서는 접근 지정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해를 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퍼블릭이라는 접근 지정자하고 콜론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W형 변수 X하고 W형 변수 Y를 이렇게 선언을 한 걸로 클래스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종료가 됐죠. 여기 클래스 정의 끝에 반드시 세미콜론이 붙는다는 거는 실수하기 쉬운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를 하면은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라는 클래스명,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클래스를 실제로 구현할 객체명,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마치 인티저형 변수 a를 선언하는 것과 같이 클래스의 구현체, 이거를 이제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클래스의 구현체를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기본 자료형에서 뭐 인티저형 변수나 W형 변수를 선언하는 것 같이 클래스명을 써주고 그 뒤에 이제 어떤 이름을 써줘 가지고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한번 클래스를 정의를 해 놓으면은 얼마든지 저 객체를 몇 개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포인트형 객체 P1, P2 전부 다 포인트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P1과 P2는 포인트 클래스의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포인트 클래스의 객체고요.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졌다면은 클래스에 이제 아까 클래스 정의부에서 보면은 W형 X하고 W형 Y가 있었죠. 이 변수들을 클래스 포인트의 포인트 클래스의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객체 안에는 저 멤버 변수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객체를 저 포인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면은
그 객체를 통해서 멤버 변수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지금 여기 예제에도 나왔지만은 점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P1이라는 객체에다 이름 뒤에 점하고 X를 하면은 P1이라는 객체의 X 멤버 변수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1 객체 X 멤버 변수에다 0을 대입을 하라. P1 객체 Y 멤버 변수에다가 0을 대입을 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P2 객체의 X 멤버 변수에다 2를 대입을 하고 P2 객체의 Y 멤버 변수에다가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틀리면은 멤버 변수도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P1이라는 객체 XY 값은 00을 주고요. P2라는 객체 XY 값은 1과 마이너스 2를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이제 소스 코드 파일, CPP 파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래스를 정의를 해줘야지 되는데요. 메인 함수에서 클래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메인 함수 위에다가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지 되겠죠. 포인트 하고 반드시 여기 끝에 세미콜론이 붙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이라는 접근 지정자 뒤에 W0 변수 X하고 W0 변수 Y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데 이렇게 한 줄로 선언을 해줘도 돼요. 이렇게 한 줄로 한꺼번에 X, Y를 선언을 해줘도 되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관리상으로 한 줄에 변수 하나만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관례도 있습니다. 과덕성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클래스가 정의가 됐으면은 메인 함수에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P1이라는 객체와 P2라는 포인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P1.x에다가 0, P1.y에다가는 0, 그다음에 P2.x에는 1, 그다음에 P2.y에는 2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intf문을 이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P1 객체의 %f, %f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폰트에서 일자하고 L자하고 헷갈리기 쉬운데요. 확실히 P1입니다. 이거는 P1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는 P2의 XY 값을 찍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첫 번째 %f에는 어떤 값을 찍냐면은 P1.x 값을 여기다 찍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는 P1.y 값을 여기다 출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f는 P2의 x 멤버 변수, 여기에는 P2의 y 멤버 변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떤 객체 멤버 변수를 접근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점이라는 요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 하는 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먼저 빌드를 해야겠죠. 빌드라고 실행을 하면요, 지금 첫 번째 줄에는 XY 값을 00을 대입을 했죠. 그 다음에 P2에는 1, 2를 대입을 했으니까 그 값들이 이렇게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의 멤버는 변수뿐만이 아니고 함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특별히 이제 메서드라고 보통 호칭을 해요. 일반적인 함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메서드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에 예를 들어서요, 현재 좌표값을 괄호와 함께 출력해 주는 기능을 하는 print라는 멤버 함수를 포인트 안에 추가하고 싶다면은 지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클래스 안에다가 마치 함수를 정의를 하듯이, 함수를 정의하는 문법하고 거의 유사하죠. 보이드형 함수 print를 정의를 하는데 이건 이제 클래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함수라고 하지 않고 메서드라고 얘기를 해요. 포인트 클래스의 프린트 메서드입니다.
이 안에서는 이제 printf 함수 써가지고 지금 xy 멤버 변수의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찍는 역할을 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지금 바로 x하고 y라고 했죠. 클래스 안에서는, 그러니까 동일한 클래스 안에서는 메서드 안에서 멤버 변수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체를 통해서 이 프린트 함수가 호출이 될 건데, 그 객체의 x 멤버 변수하고 y 멤버 변수를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은 멤버 변수를 접근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점을 이용을 해요. 점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 클래스의 P1 객체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 P1 객체 XY에다가 1과 2를 이렇게 대입을 했죠. 그 다음에 P1.print 하고 이렇게 메서드명을 괄호까지 해서 써주면은 이거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이 호출되면은 메소드의 정의부에 기술된 대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정의부에는 이거를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printf문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출력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p1이라는 객체의 x좌표하고 y좌표가 출력이 됩니다. 이전에 했던 예제의 이름을 이제 EX10-02로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 안에서 퍼블릭 메서드입니다. void print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printf 함수를 써가지고요. 점의 좌표만 멤버 함수 xy 값을 참조를 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바꿈을 하고요. x하고 y 값을 저 자리에 찍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메인 함수에서 굳이 printf 함수를 쓸 필요 없이 그냥 P1의 그 멤버 변수들의 값을 보고 싶으면은 P1.print 라고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고요. P2.print를 하면은 P2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의 내용을 이 프린트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함수라면은 여러분들이 이전 장에서 배웠던 전역 함수를 지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메서드는 어떤 클래스의 멤버 함수, 그러니까 그 클래스에 속해 있는 함수라는 의미죠.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일반적인 함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메서드라고 보통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인트 클래스의 프린트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포인트 클래스의 프린트 메소드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프린트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메소드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고 클래스의 멤버 함수구나 라는 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통 메소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요,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이 프린트 메소드가 P1 객체를 통해서 실행이 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P2 객체를 통해서 프린트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P2 메소드 xy 값은 1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출력이 되고 P1 메소드 xy 값은 둘 다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멤버 변수의 개수나 메소드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클래스가 가질 수 있는 멤버 변수나
메소드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나온 것 같죠. set이라는 메소드를 추가를 하고요. 메소드도 이제 당연히 파라미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xr이라는 파라미터, w형이죠. yr이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요. 멤버 변수 x에다가 xr을 대입을 하고 y에다가는 yr을 대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인수를 줘야지 되겠죠. 그리고 하는 역할은 넘겨받은 아규먼트 xr을 멤버 변수 x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고요. 네, 아규먼트 xr을 멤버 변수 x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멤버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고, 넘겨받은yr의 아규먼트 값을 y라는 멤버 변수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et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은 외부에서 일일이 x, y 멤버 변수를 접근을 해서 지정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두 줄에 걸쳐서 p1.x를 0, p1.y를 0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set 메소드에다가 0,0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그리고 p2도 set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1,2 이렇게 호출을 하면요, 지금 여기는 0이라는 이 아규먼트는 xr이라는 파라미터로 넘겨지고, 그 다음에 다시 x라는 멤버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1 객체 x 멤버 변수는 0으로, y 멤버 변수는 0으로, 그 다음에 p2 객체 x 멤버 변수는 1로, y 멤버 변수는 2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을 프린트 해보면은 그 값들이 출력이 되겠죠. 이거를 빌드를 하고요, 실행을 해보면은 앞의 경우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메소드들을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함수의 정의부하고 선언부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선언을 위에다가 올려 놓듯이, 클래스의 메소드도 보통은 클래스 안에다가 선언만 해두고 클래스 바깥에서 정의를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클래스의 프린트 메소드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프린트 메소드가 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선언만 해두고요, 이 클래스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제 메인 함수 밑에다가 이렇게 정의부를 넣어도 됩니다. 메인 함수 밑에다가 void print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이 프린트라는 이게 함수인지 메소드인지 컴파일러가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프린트가 포인트 클래스의 메소드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함수 이름 앞에 이렇게 포인트라는 클래스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콜론 두 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프린트라는 게 포인트 클래스의 메소드다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클래스 이름 뒤에 콜론 두 개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 프린트라는 게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고 포인트 클래스의 메소드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이렇게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set 메소드도요, 여기다가 이렇게 선언만 놔두고 요 밑에다가 메인 함수 밑에다가 함수의 본체부를 이렇게 위치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포인트하고 콜론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 set 메소드가 포인트 클래스의 메소드다 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선언과 마찬가지로 메소드의 선언 부분도 그 파라미터 이름을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의 경우하고 완벽하게 같은 프로그램인데, 앞의 경우는 이제 그 메소드의 정의를 클래스 안에다가 둔 경우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메소드의 선언만 클래스 안에다 두고, 이제 실제로 메소드의 본체 정의부는 메소드 바깥쪽으로 이렇게 뺀 거죠. 근데 이게 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하면은 앞에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과는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클래스의 메소드도 일반적인 함수와 마찬가지로 오버로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set 함수에서는 이제 W형 두 개를 받아서 각각 XY 멤버 변수 값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set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인수를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모두 0으로 초기화를 시키는 메소드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첫 줄은 이거를 카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수를 하나도 주지 않는 경우도 각각 또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 경우는 x하고 y를 전부 다 0으로 초기화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메인 함수에서 0,0인 경우, x도 0, y도 0인 경우는 이렇게 인수를 주지 않으면은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는 거죠. set이라는 이름을 같은 이름을 갖는 두 개의 메소드 중에서 이게 이제 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호출이 되기 때문에 x, y 전부 다 0으로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빌드를 하고요. 예, 그러면은 P1 객체는 0으로 이렇게 초기화가 됐죠. 그리고 하나만 받는 경우, W형 변수 하나만 받는 경우는 그걸로 x, y를 모두 다 동일하게 초기화를 시켜라. 그러면은 set 메소드를 하나 더 오버리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W형 변수 W형 파라미터 n을 받아가지고 x와 y를 전부 다 n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포인트 객체 p3를 1.1로 해보죠. 인수를 이렇게 하나만 주고 그걸 확인을 해보면요. 그러면 1.1을 하나만 줬으니까 이 W형 파라미터 하나만 있는 요 두 번째 set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호출이 되기 때문에 요게 실행이 돼서 x하고 y가 전부 다 같은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1.1을 줬으니까 x와 y 전부 다 1.1로 초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빌드를 하고요. 예, 세 번째 P3의 XY 좌표를 보면은 1.1, X도 1.1, Y도 1.1 이렇게 초기화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W형 파라미터 하나만 갖는 set 메소드의 기본값을 이렇게 0으로 지정을 해주면요. 0으로 지정을 해주면은 이게 굳이 필요 없겠죠. 이게 하나도 안 받는 set 메소드가 없어도 예. 이렇게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값이 뭘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0으로 지정이 되죠. 기본값이 0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x, y가 전부 다 0으로 초기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예,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는 set 메소드를 따로 둔 게 아니고 파라미터를 하나로 받는 set 메소드의 기본값을 0으로 줬기 때문에요. 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은 여기에서 n에 0이 자동적으로 기본값이 들어가게 돼서 x, y를 전부 다 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죠.